자, 등비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의 정의 기억납니까? 인접한 두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등비수열은 뭐겠냐, 창민아? 인접한 두항 사이에 B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그럼 틀려요. 자, 왜 틀리냐?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0인 등비수열이요. 사실 이런 등비수열을 문제로 내겠습니까만은,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항이 0이 되는 경우에 B를 구할 수 없어요. 분모가 0이 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등비수열은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그 다음 항이 얻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눌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이 0이 아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면 인접한 두 항 사이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알겠죠? 네. 인접한 두 항 사이 B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항 하나 0이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발음을 안 하는데 알아듣네요. 네.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비 라고 하고요. 문자로는 R로 표현합니다. B가 영어로 ratio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R로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뭘 써보라는 얘기예요? 일반항도 써보고 점화식도 써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첫 장에 공개가 나오네. 그러면 첫 번째 일반항 써보면 뭐가 되겠냐? 한번 써볼게. 자, AN이 첫째 항이 A였어요. 그럼 A죠. 그 다음 항은 AR이죠. 그 다음 항은 AR 제곱이죠. 따다다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가 R이 안 곱해져 있네. 두 번째가 R이 한 개 곱해져 있네. 세 번째가 R이 2 곱해져 있네. 그러면 N번째는 R이 몇 개? 그죠? 등차수열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점화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라고 쓰고 첫째 항은 A이다. 이렇게 맞죠? 얘는 지금 일반항으로 얘기한 거고요. 얘는 뭐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점화식은 얘만 점화식이에요. 알겠죠? 점화식만으로 수열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점화식과 몇 개의 항을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등비 중항의 정의를 써라. 라고 하면 세 수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죄송합니다. 0이 아닌 앞에 붙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누구죠? B죠? B를 등비 중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접한 0이 아니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두 항 사이 B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B분의 A라는 놈 뭐가 같겠냐? C분의 B하고 같겠네. 이걸 정리하면 B의 제곱은 AC하고 같겠네. 아니, 사실 양수 조건만 있으면 루트도 씌울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되죠? 기하평균이 되죠. 그제 등차중항은 뭐였어요? 산술평균이었죠. 등비중항은 양수조건 있으면 기하평균이에요. 조화중항은 조화평균이었죠. 그냥 그런다고. 알겠지? 예. 그냥 그렇다고. 예. 이를 일반적인 등비수열의 세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에 적용하면
무엇이 얻어지겠냐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게 얻어질 거고, 사실 이건 뭘로 사용되겠냐? 등비수열임을 나타내는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 즉 점화식으로 사용되겠네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표현하는 점화식이 이렇게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도 있고요. 이런 점화식도 있고요. 이렇게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도 있는데,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은 공비를 주기 때문에 첫 장만 주면 되거든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은 등비수열인 것만 알지 공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수열을 완벽하게 정의하려면 첫째 항과 둘째 항까지를 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등차, 등비, 조화, 중항 사이의 관계식 쓸데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냥 한번 써보죠. 졸라 쓸데없습니다. 자, 세 양수 A, B, C의 등차, 등비, 조화, 중항 사이에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등차 중항은 뭐예요? A와 C의 산술일 평균이죠. 등비 중항은요, A와 C의 기하 평균이죠. 그 다음에 조화 중항은요, A와 C의 조화 평균이잖아요. 근데 산술일 평균과 기하 평균과 조화 평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맞아요? 네. 근데 의미가 있냐 이게 실제 이거 쓰려면 어떤 수열이 등차이면서 등비이면서 조화 수열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1, 1, 1 이런 거 있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산술 기하 조화 평균 한번 복습하라고 넣어놓은 문제고 큰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넘어갑니다. 문제 5번 제2항이 9 제5항이 243 이러면 A2는 AR이겠잖아요. 9네요. A5는 AR의 4제곱이죠. 243이네요. 우리가 이제 등차수에서 뭔가를 풀 때는 뭐 했어요? 항상 뺐죠. 등비수에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눠요. 감사합니다. 나눠요. AR을 분모로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럼 R 세제곱이고 우변은 뭐가 돼요? 27이 되죠. 그럼 R은 3이다. A도 3이다. 그럼 일반항 AN이 뭐가 돼버리냐면 첫째 항과 공비가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예쁜 모양이 나와요. 이건 첫째 항과 공비가 일치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얘가 729라고 했는데 729는 당연히 3의 거듭제곱일 텐데요. 3의 거듭제곱으로 2대 자리가요. 3, 9, 7, 1, 3, 9니까 얘는 6일 것 같습니다. 6 아니면 지가 어쩔 거예요. 그죠? 네. 자, 다음 이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냐, 즉 3의 n제곱이 만보다 더 커지는 상황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못 풀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양변에 상록을 취하죠. 그럼 n 로그 3 아유 기억이 확실하죠. 4 되네요. 그럼 n은 네? 뭐가 없다고요? 자기가 하면 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럼 이게 뭐 대충 8.3 얼마 나와요. 계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제 9항부터 만보다 커진다 이런 얘기죠. 야,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 차이 알겠냐? 2의 거듭제곱은 10번째 항까지 가도 1024인데 얘는 9번째 항까지 갔는데 만보다 커진대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원래 y축에 존나 붙어있다니까요. 알겠죠? 이 책에 나오는 지수함수의 개혁 이런 거 뭐 말도 안 된다고. 실제로는 y축하고 친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다고. 예. 근데 이렇게 그림 문제 풀기 힘들잖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 AN은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개 쉽네요. 왜냐? 이게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만족할 거니까요. 2배의 로그 AN 플러스 1은 로그 AN 플러스 로그
an 플러스 2랑 같겠죠? 근데 로그의 성질을 조금만 사용하시면 앞에 2는 지수로 올라가고요. 오른쪽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그는 단조함수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니까 an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설명해줘 버리죠? 네. 다당. 네. 좋아요. 자, 다음 세수 8xy가 등차수를 이루고 이 말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써야 되냐? 2x는 8 더하기 y다. 아, 오늘 좀 바빠가지고 드립도 치고 해야 되는데 세수하고 오세요 막 해야 되는데 아이씨 아깝네요 진짜. 자, 그다음에 세수 xy 36이 등비수열이 뭐라고 써야 돼요? y의 제곱은 36x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네, 연립 가능하시겠죠? 맞아요. 이게 y의 제곱은 36x잖아요. 이걸 18 곱하기 2x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럼 18 곱하기 y 더하기 x 나오잖아요. y 더하기 8. 관심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차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y는 24만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럼 x는 넣어서 정리하시면 16 나옵니다.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합을 구할 거예요 이제. 등비수열 합입니다 이제. 등차수열 합을 아까 배웠죠? 근데 등비수열 합도 오늘 배우네요. 속성이네요. 그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려면 좀 부득이하게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공비가 1일 수 있잖아. 그지 않아요? 물론 사실 공비가 0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합을 구하겠냐? 이제 일단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지? 예. 공비가 1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공비가 1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사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공비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SN은 뭐가 될 거냐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더 하려고 보니까 계속 A 이러잖아. 시시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첫 장이 A고 공차가 0인 등차수라고 볼 수도 있어서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예. 근데 아무튼 합은 NA 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겠다. 와. 소디움이라고 할까 그랬나요? 네. 자 다음 충격. 미친놈 같습니까? 네,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 SN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아직 승호가 이제 제 수업에 적응 못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미치지 않았어요 승호야? AR 새로 들어. 네네 MSL 제곱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표정인데 괜찮아요. 마음껏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예, 원래 그런 분위기에 입하는 그래서 N항까지 왜 그래 N항까지 합이면 이렇게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등차수열 할 때 한 것처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합이 일정하지를 않아요. 사실 거꾸로 뒤집었을 때 합이 일정하다는 건 사실 뭐하고 똑같은 말인지 알아? 왜 처음과 끝을 가지고 평균 내면 전체 평균인가?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합이 일정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잘 들어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은 나중에 이제 멱수열이라고 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을 일반화로 하는 수열, 물론 교육과정 약간 벗어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멱수열의 합을 구할 때 그 멱급수라고 하는데 멱급수를 구할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 이건 일괄적으로 전부 다 R을 곱해요. R을 곱하면 얘는 뭐가 될 거예요? RSN이 되겠죠? 그 다음에 R 곱한 걸 밑에 쓰지 마.
한 칸씩 우측으로 밀어서 써. 알겠지? 그럼 뭐가 되냐?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따다다 해서 AR의 n-1제곱이고 여기가 AR의 n제곱.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얘가 R 곱한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 상태에서 얘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얘들 다 없어져 버리죠? 아니 맞냐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어차피 R이 2는 아니니까요. SN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또는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바꿔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라고 쓰실 수 있고요. 이거 마치 별도의 공식처럼 그냥 기억하고 계십시오.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왜냐면 1-R은 보통 언제 쓰냐면 공비가 절대값이 0과 1 사이인 경우, R-1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왜 쓰거든요? 알겠죠? 예. 그래서 둘 다를 기억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외울 때 어떻게?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공비-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한다. 네. 네. 없어요. 처음에 지금 긴장하고 오씨 이러다 끝나겠는데? 아 이러다 끝나겠는데? 이거 뭐지 이거? 이런 거죠? 괜찮습니다. 네. 저도요. 끝날 것 같네요. 합공식 이해하셨죠?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거는 유도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2항과 4항의 합이면 AR 더하기 AR 세제곱인데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꼭 이루고 싶더라고요.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20이고요. 그 다음에 4항과 6항의 합이면 AR 세제곱 더하기 AR 6제곱이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AR 세제곱 1 더하기 R 제곱이라고 쓰고 싶죠. 5제곱이네요. 잘못 썼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얼마예요? 80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는지 바로 이유를 알 것 같죠? 아니 R 제곱이 얼마니? 4네. 그럼 R은 2절. 왜냐면 R이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맞니? A는 뭐 아무 데나 넣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A입니다. 그럼 AN이 뭐예요?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철저함과 공비가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SN은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러니까요.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공식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좋아요. B장 넘어갑니다. 네. 못 끝나. 9번 볼게요. 합이 나와 있죠. 일반은 구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야마 돈다고요? 뭔 소리예요? 아 맞다고요. 야마 돈다니? 선생님이 앞에 계시는데 야마 돈다니? 야마가 나사예요. 사실 정확히 나사의 뜻이 아닐걸요. 야마 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야마 난다는 게 뭐냐면 공구 가지고 이렇게 뭐 렌치라든지 이렇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풀 때 풀려야 되는데 그 드라이버를 꼽는 곳이 뭉개진다거나 아니면 그 육각 볼트 자체가 뭉개져 가지고 풀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마 났다고 하는데 빡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야마 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빡쳤군요. 저 때문에 빡치셨어요. 네.
빼기 1 빼기 1은 의미 없고요. 얘는 뭐예요? 3이 n 3의 n-1개 있죠. 그럼 공통유수가 3의 n-1제곱이야. 그럼 3 뽑아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그럼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부터 성립하죠. 타당. 자, 얼른 A1 구해볼까요? S1이죠. S1 2잖아요. 여기 1 넣어보면 2 나와요? 나오네. 그럼 1부터 성립하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그럼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합이었네요. 등비수열의 합이었죠? 네, 아,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자, 다음. 다 적었어요? 네. 자, 다음. 얘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바꿔놨을 뿐이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Sn 플러스 1은 2n제곱이죠? 아니? 맞아. 이거 문제 좀 고칠게 내가. 여기 2로 바꿔. 일부러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럼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 되죠? 아니야? 그럼 AN을 구해보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잖아요? 그러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2의 n-1제곱이 될 거고 n은 2부터 성립하겠네요. 타당하냐? 자, 여기에서 A1은 S1이잖아요. 1 넣어보면 0 나오죠? 그잖아? 근데 여기 1 넣어도 0이 안 나오네요. 성립 안 하게 하려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A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0이에요. 언제? N이 1일 때. 그 다음에 2의 n-1제곱이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요. 맞니? 자, 그러면 이 두 문제에 SN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지금 SN이 이거고 얘는 지금 SN이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죠. 그지 않아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 원래 이제 이번 문제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지만 제가 그렇지 않게끔 문제를 바꾼 거죠. 그죠? 이러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이것도 지금 합공식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등차수열 합공식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래서 아까 합공식을 좀 다시 써볼게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 비밀을 풀어볼게요. 자, SN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b분의 첫째 항 곱하기 1-0b의 항의 개수 제곱이거나 0b-1분의 첫째 항 곱하기 0b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맞아요? 고마워요. 비밀을 풀었습니다. 뭘 풀었다는 거야, 임마? 자, 이거하고 더해봐. 얼마야? 0. 이거하고 더해봐. 얼마야? 0이죠. 결론. 따라서 SN 이란 놈이 P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Q 꼴이고 P 플러스 Q는 0이면 AN은 사실 공비가 R이고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의! 공비가 R이라는 것은 여기 n의 개수가 1이어야만 성립해요. 가끔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SN이 3 곱하기 2의 2n제곱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애들이 여기 3하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0이다. 그게 등비수열 합이구나. 그럼 동비는 2구나 이렇게 낚여버린다고. 근데 얘는 4의 n제곱을 고칠 수 있죠? 여기에 개수 1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공비는 4예요. 엄마 알겠지? 공비 4라고. 알았니?
그래서 다시 윗문제로 올라가 보면 얘는 하기 전부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 알아요. 왜? 3의 n제곱합 1 있죠. 1. 여기 마일 있죠.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0이잖아. 근데 얘는 안 될 거 알아요. 여기 1에다가 마 2 더하면 0이 아니잖아. 그럼 실제로 빼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어차피 얘가 공비인 거 알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A에는 첫 장만 하면 되는데 첫 장은 뭐 S1이죠. 2잖아. 그럼 2 곱하기 3의 n만 쓰죠.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빼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빼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세요. 얘도 이제 사실 첫 장부터 등비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공비가 2인 건 알잖아요. 그럼 첫 장은 따로 구해서 0이라고 쓰면 되고. 맞냐? 그럼 둘째 항부터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둘째 항이 얼마냐면 2죠. 2. 근데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지. 공비는 2고. 그러니까 2n-1제곱의 형태겠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다고 방금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맞냐? 맞냐고? 기억 안 하시면 빼시면 돼요. 자 봐봐. 이 수열이 등비 수열에 합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하시오. 답 나와버린다. 얼마? 끝났죠? 아시겠죠? 네. 보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자 계산 방법이라고 최저항을 계산하려나 본데요. 농담이고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추운 거 같지? 껐다 할게요 이거. 자 이자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 얘는 바야흐로 19세기? 18세기? 야 유럽 애들이 식민지 졸라 만들 때가 언제냐? 그때쯤. 여튼 그때쯤 17세기, 18세기 네. 그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네. 그 유럽 사회의 근간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말고요. 그냥 기독교요. 네.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그 이전에 종교 개혁 일어나기 이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독교고요. 모든 인간의 집단은 처음에 정치와 종교가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명 재정일치의 사회라고 하는데 오, 좀 아는군요. 예. 예, 여튼 왕이 있긴 한데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그런 시대예요. 예. 교황이 뭐 왕 무릎 꿇리고 이런 시대잖아요. 너 무릎 꿇어라 이거 무릎 꿇잖아요. 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왜 하냐? 그 기독교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이웃과 금전은 거래를 하지 마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그러면 황제보다 높은 교황이 하지 마. 이런데 하겠어요? 못하죠. 예.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요. 유대교에서는요. 예, 금전 거래를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은행은 그냥 다 누가 만드냐면 유대인들이 만듭니다. 그게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가 그 이유가 되기도 해요. 말이 좀 이렇게 너무 길게 나가는데 근데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은 금융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유럽인들이 금융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요. 이용해서 이제 이자 계산 방법이 달리법하고 복리법 두 개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리법이 훨씬 이자가 많이 발생해요. 알겠죠? 근데 잘 모르니까 예금 금리는 달리로 지급하고 대출 금리는 복리로 회수합니다. 근데 그 눈탱이를 졸라 쳤는데 그걸 한 몇십 년간 맞고 앉아 있었어요. 유럽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동안 유대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게 좀 숨어 있고요. 예.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자 계산 방법이다라는 건데 일단 적어볼게요. 달리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자가 발생하긴 발생하는데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해요. 글자가 왜 이래? 단리법이라고 해요. 얘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복리법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써볼게요. 전 단계까지의 벌써 이해가 안 되죠? 네, 알아요. 원리 합계를 다시 원금으로 하여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해가 안 될 건 시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죠? 네.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이자는 원금에서 얼만큼의 비율을 책정할 것이냐, 이걸 이자율 혹은 이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자율은 언제마다 발생하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가면 발생한다는 좀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율이라는 놈은 주로 뭘 쓰냐면 연이율, 이걸 사실 제일 많이 쓰고요. 연이율, 1금융권에서는 거의 다 연이율을 써요. 그 다음에 월이율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캐피탈이나 카드사에서,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명목상 연이율이긴 한데요, 사실 월이율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금융권이 몇 년씩 하지 않은 카드 값을 막 15년에 걸쳐서 갚는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 몇 달 이내에 갚잖아. 네. 그 다음에 1이율, 와, 1이율 이런 걸 계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죽는 사냐의 기록이 보통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사채, 일수하시는 분들 뭔지 알죠? 막 선이자 떼고 지급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알겠죠? 내가 100만원 빌리고 했는데 일단 이자 15만원 떼고 85만원 가져가라, 뭐 이거 다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런 걸 아직 돈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을 내야 돼. 이런 걸 알겠죠? 네. 1, 2율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연 이율은 1년 단위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월 이율은 한 달 단위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1 이율은 하루 단위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계산이 쉽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월 이율로 합시다. 몇 년씩 계산하기 싫으니까. 네. 월 이율을 1%라고 할게요. 월 이율 1%면 금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졸라 좋은 거예요. 지금 금리로 따지면 졸라 좋은 거예요. 지금 예금 금리가 연 이율이 세금 떼면 1% 초반이에요. 그럼 매 달마다 1%씩 이자를 준다는 거 졸라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감이 안 오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월 초에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어요. 알겠죠? 자, 그럼 2월 초가 됐다. 그럼 너네가 기대하는 돈 얼마, 통장 얼마 있어야 돼? 내 원금이 1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맞아? 요 100만 원의 1%니까 100분의 1인 이자가 발생해서 만 원이 발생해서 101만 원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맞냐? 자, 3월 초에 너네가 기대하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얼마예요? 네? 102만 100원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근데 야, 너 100만 원밖에 안 받겠잖아.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0분의 1을 할 거야. 그러니까 102만 원이야. 이게 달리법이에요. 네가 처음에 얼마를 받겠냐? 이것만 원금으로 보고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넌 계속 원금이 100만 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발생시키는데 사실 실현이 불가능한 이자인데 이걸 눈탱이 계속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은행이 이런 상품을 팔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알아? 2월 초에 가서 야, 내 돈 101만 원 내놔. 통장 없애. 하나 더 만들어. 자, 다시 입금한다. 그럼 뭐예요? 원금이 101만 원이죠. 그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굳이 우리는 복리 상품 판매하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달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애들 막 병신이야 이렇게 눈탱이 쳐먹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때 당시 금융 지식이 얼마나 없어서 그 눈탱이를 맞았겠어요. 엄청난 금액을 맞아요. 왜냐면 그때 식민지 정복할 때잖아. 그럼 뭐 하냐면 그 선단을 꾸린다고 배를 막 엄청 건조해. 막 10척 20척 건조해가지고 거기에 막 군사도 싣고 식량도 싣고 막 일하는 사람도 싣고 막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로 가죠.
가가지고 거기다 배 상륙시켜가지고 존나 약탈하잖아요. 막 다 죽이고 노예 잡고 막. 알겠지? 근데 웃긴 거는 그때 배가 엄청 허접해. 무슨 말이냐면 한 10번 출항하면 한 번 돌아와. 중간에 해적을 만나 다 죽기도 하고 혹은 폭풍을 만나가 다 침몰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약탈에 성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거지. 10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대박이야. 예, 그러니까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는 거야. 남의 거 뺏는 건 원래 그렇게 짭짤한 거예요. 알겠죠? 야, 뺏는 게 개 짭짤하지. 내가 뭐 주는 거 없어서 계속 가져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을 테니까 지금 유럽들이 잘 사는 이유는 그때 약타는 걸로 현재까지 잘 살아요. 얼마나 많이 약탈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야. 유대인들 그 중간에 슈킹했잖아. 나름 좀 고소한 것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어.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나중에 알면. 이해되죠? 근데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101만 원까지 맞아요. 101만 원까지 맞는데 이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101만 원이 뭐가 돼요? 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1만 원은 그대로 두고 이 101만 원에 100분의 1만큼을 계산을 해서 뭔가 나오겠잖아. 아니야. 자, 이제 이거 문자로 바꿔볼게. 원금을 A1이라고 하죠. 알겠죠? 요걸 R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되냐?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R. 이게 되냐? 그럼 계산해보면 뭐가 되겠냐?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얘가 되겠니? 예. 얘는 그러면 이 100이라고 쓰지 말고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제 더하기 얘도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곱하기 100분의 R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공통에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하고 1 플러스 100분의 R 이지 않냐? 그러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겠네.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좀 써볼게요. 자, 원금이 A예요. 여기서는 연 이율이라고 할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 이율이 R인 경우에 N년 후에 원리합계. 자, 이제 원리합계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죠? 이 원리합계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원금, 이자, 리자. 북한말로 리자. 아시겠죠? 예. 북한말 좋아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리합계. 자, 그러면 달리법이다 라고 하면 요즘은 당하는 사람이 없지만 맞아요? 네. 달리법을 이렇게 써보면 뭐가 되겠냐? 처음에 A전, 그 다음에 AR이전, 그 다음에 또 A전, 2AR이전, A전, 3AR이죠. 이런 식이죠. 그러면 A하고 NAR이죠. 그잖아. A 더하기 NAR일 거라고. 그럼 A로 묶어봐야 1 플러스 NR 이게 되겠냐? 맞니? 복리법은 쌤이 설명해 줬잖아. A하고 1 플러스 R의 몇 제곱? N제곱. 그럼 달리법이 실현 불가능한 이자 계산 방식인데 왜 굳이 교육과정에서 언급을 하겠냐? N에 대한 1차식이죠.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얘는 뭐예요? 등비 수열이네요.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 맞아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 수열이 이 단원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고 얘는 등비 수열이다. 그냥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됐죠? 네, 좋아요. 실제로는 달리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뭐밖에 안 나와요? 복리법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됐니? 자, 이제 이 다음은 뭐냐면 이 다음은 기수불과 기말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알겠죠? 예. 돈을 낼 때요. 기수불이란 게 있고 기말불이란 게 있어요. 기수불의 이 숫자는 머리 숫자예요. 기말불의 이 말자는 꼬리 말자겠죠? 그럼 이 기가 뭐냐? 기체조하냐? 이게 아니고
이 기가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뭐가 기간인데요? 연 이율이면 1년, 월 이율이면 한 달, 일 이율이면 하루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수불은 뭐냐면 기간의 첫머리에 돈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잖아. 그럼 기간의 첫머리가 언제입니까 선생님? 1월 1일입니까? 미친놈이냐? 지금이 5월이잖아요. 아, 통장 만들고 싶은데 내년까지 기다려야겠다 뭐 이러고 있냐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내가 돈을 넣기 시작하면 그때가 뭐예요? 기수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통장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은행 문을 열어야 되니까 다음날은 돼야겠죠? 알겠죠? 지금 가서 은행 문 따시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 잡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수불은 내가 그냥 내고 싶은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몇 월 며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1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기수불이 정확히 언제 쓰는 거냐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정기적금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든 거 있잖아요. 여기서 100만 원 넣어놓고 계속 이자 받아먹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정기예금이라고 해요. 정기예금은 일정액을 은행에 묶어두고 그 대가로 일정한 비율씩을 조금씩 받는 거. 이게 정기예금이야. 그럼 은행은 그걸 뭘 하냐? 그걸 가지고 남한테 빌려줘. 그리고 이자를 받아. 은행의 주 수입원은 뭐냐면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예대마진이 뭐냐면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예금 금리는 낮고 대출 금리는 높으면 대출 금리에서 회수한 이자가 예금 금리에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더 크죠? 그럼 남은 거 내가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이런 거예요. 어쨌건 그래요. 근데 정기예금 말고 이제 기수불은 정기적금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적립총액이란 건 뭐냐면 계속 돈을 일정액씩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정기적금이 왜 기수불이 되냐? 내가 매 월마다 돈을 넣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1월 초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2020년 1월 1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넣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 5월 30일이라도 1월 초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1월 초에 1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월 초에도 1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니네가 돈을 넣으면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12월 초까지 100만 원을 넣어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얼마를 받게 되냐? 이게 궁금하지 않냐? 설마 1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없죠? 그 은행이 개꿀인데? 아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당연히 1200만 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봐봐. 일단 이제 애들이 이러기 시작해. 선생님, 왜 꼭 12월 말에 찾아요? 12월 초에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마지막에 돈 뭐하러 넣느냐? 12월 중간에 찾으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이자 계산이 더 복잡하니까 문제가 안 나와요. 알겠지? 선생님 1월 초에 찾으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야. 죽여버린다 진짜. 2020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하고 2021년 1월 1일 0시 0분 1초하고 얼마 2초 차이 있으니까 이자 더 주세요 이럴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지?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 맞아? 선생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기 적금을요 기말불로 한번 가입해보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하고 참고 상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말불로 하고 싶다고 미친놈이 왔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가서 통장을 만들어요. 하지만 난 기말불이니까 존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기말불이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본인 취향이 그렇다면. 한 달에 굳이 기다려가지고 100만 원 넣어요. 알겠죠? 그러면 기말불로 하면 1월 말, 2월 말 해갖고 12월 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12월 말에 100만 원 딱 넣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오! 이거 넣자마자 받을 거 아닌가? 그럼 은행 직원한테 얘기하겠지. 저기요, 제가 어차피 넣자마자 줄 거 아니에요? 안 줄게요. 그럼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래? 너 기말불이잖아? 네. 웃기죠? 그러니까 기말불은 적금에서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의 금전거래예요. 이해하시겠죠? 아, 기말불 아니에요. 알겠죠? 적금에서는 기수불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요거를 100만 원 가지고 하지 말고 A 가지고 해보자는 게 요 13번의 첫 번째예요. 알겠죠? 그리고 매월로 하지 말고 매년으로 할게요. 연율로 주어져 있으니까. 알았니? 그래서 이걸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라고 존나 쉽게 풀어준 건데 이게 뭐예요? 기수불. 누가 또 기말불이라 하냐? 기수불. 아시겠죠? 네. 주로 무엇에 해당한다? 정기적금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정기적금이 기수불이에요. 물론 사채도 기수불입니다. 선지자 띄니까.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적립총액 문제는 항상 뭘 하시면 문제를 푸냐면 그냥 기억자를 그리시면 문제를 풀어요. 무슨 말이냐, 이걸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식을 자꾸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시간 좀만 지나봐. 이게 높은 빈도로 나오냐? 재수 없으면 1년 동안 이 문제 한 번도 못 보기도 하거든? 근데 이걸 공식을 외워갖고 맞추겠다고? 정신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공식을 그때그때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자, 뭘 하라고 일단? 기억자를 이렇게 치라고요. 이 기억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보면 알아요. 네, 제가 뭐 할지 보면 아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알면 되는 거죠, 일단. 알겠죠? 네. 알겠니? 네. 그래서, 창미 뭐 불만 있냐? 불만? 불만 있으면 얘기해. 자, 여기가 1년 초예요. 근데 적금을 매 년마다 넣는 경우는 없어요. 잊어먹었다, 야. 1년에 한 번씩 넣으면, 그지? 네. 3년 초. 그래서 N년 초까지 돈을 넣겠죠. 아니, 자, 이때 A1을 넣을 거예요. A1을 넣을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이 기억자는 뭘 하는 거냐면 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 일단 돈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동영이가 엄청난 갑부예요. 만수르한테 용돈 줘요. 수루야, 한번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알겠지? 그래서 제가 동영이한테 돈을 좀 빌리기로 했어요. 엄청 갑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억만 빌려주라고 하니까 동영이가 웃으면서 그냥 줘도 되는데 일단 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100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한 사이니까 이자는 안 받겠대. 아, 고맙다. 그럼 내가 1억 5천만 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 이게 좀 에바예요? 아니면 친구한테 3만 원 꽂았어요. 근데 친구가 내 부인 장례식에 와서 네, 향년 75세 때 와가지고 그때 빌린 3만 원 여기 있다 이렇게 줘요. 그럼 지금 3만 원이면 뭐 피자도 한 2판 먹을 수 있는데 아마 그때 3만 원이면 피자 한 조각 사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 동의하시죠? 주로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내가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줄 거면 시간이 흐른 만큼을 이자로 보상해서 주는 게 등가 교환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예, 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걸 어떻게 더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더하냐?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1년 초에 A1을 넣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난 언제 찾는 거예요? 매년 말에, 그러니까 N년 말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N년 뒤로 가치를 환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A1이지만 N년 뒤에는 뭐예요? N년치의 이자가 발생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N년 후예요. 됐죠? 자, 이제 2년 초에 또 A1을 넣었어요. 그럼 이 A1은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넣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이 N년 후라는 게 N년을 간다는 게 아니야. 이 시점부터 N년 후잖아. 그럼 얘는 은행에 1년 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1년 덜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얘의 이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3년 초에 A1을 넣는다면 얘는 또 은행이 2년 동안 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될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예.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N년 초에 A1을 넣었어요. 그럼 이 돈은 은행에서 얼마 동안 들고 있니? 1년밖에 안 들고 있죠? N년 초에 돈을 넣고 1년 뒤에 바로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를 환산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사실 얼마냐면 내가 N년 후에 찾을 돈인 거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뭐예요?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제 몇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N번째 항까지 합이네요. 즉 항의 개수가 N개입니다. 그럼 이 S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되겠어요? 맞니? 밑에는 어차피 계산되잖아요? 네. 밑에만 계산하시면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져요. 이렇게요. 요게 지금 뭐냐면 N년 말의 적립 총액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걸 절대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이 기억자만 그리고 돈의 시점만 제때 환산하면 그냥 만들어진단 말이야. 등비수열 합공식 모르는 사람 없잖아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만들어 쓰시고 그래서 기억자만 그리면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쌤이. 그 다음에 기말불이에요. 기말불은 도저히 적금으로는 가능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기말불은 여러분들이 더 해볼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저축왕 출신이면 정기 적금 해봤을 수도 있죠. 뭐 주당 10,000원씩 이런 거 막 내기 하잖아. 해본 적 없냐 니네? 우리 아들도 하던데 유치원에서. 아 진짜요? 걔는 한 달에 10,000원씩 하던데 아무튼 예, 그런 거 시켜요. 금전거래 경험을 좀 쌓게 하려고 하는 거 보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더 할 일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신용거래 할부예요. 할부. 할부금의 상환이라고 하는데 근데 할부는 더욱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내가 2천만 원짜리 차가 갖고 아니 3천만 원짜리 차가 갖고 싶어요. 근데 내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존버해서 2천만 원 더 모아서 3천만 원 만들 수도 있지만 근데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 가지고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할 거야. 차를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일단 차를 팔아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한테 줘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자 비용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할부 거래 개념이 생기는데 그럼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은 지금 내요. 지금 내고 나머지 2천만 원만 내가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부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할부금은 기본적으로 기말부일 수밖에 없어요. 매월 얼마나 내는데 생각해보면 할부금 상환 기수불로 하고 싶어요. 병신이야? 그럼 2천만 원 낼 때 좀 더 내면 될 거 아니야. 왜 돈이 있는데 안 내? 말이 안 되잖아. 돈이 없어서 그밖에 못 낸 거야. 그럼 한 달만 받아서 월급 받아야 그 다음 거 낼 거 아니야. 뭐예요? 기말 부릴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잖아. 예. 그래서 할부금의 상환은 기말 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내용을 적어보죠. 두 번째,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기말불. 여기서는 연이율이 나와 있으니까 연 가지고 하는데 월이 더 적절하겠죠 사실은. 할부금의 상환이에요. 지금 무이자 할부는 이자 없이 할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이자 할부도 자세히 보시면 할부 설정료라는 게 있어요. 할부 수수료.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돈 안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막 보증보험이니 뭐니 가입해 카드 사도 네가 그 무이자 할부를 떼먹을 걸 고려해서 그 이자를 떼먹을까 그 금액 자체를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믿고 그냥 무조건 무이자는 사실 못 해준다 이거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하는데 그때 또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그 비용은 네가 내라. 내가 이자는 안 받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할부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건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나라 전체를 보면 이제 적당히 할부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돈도 돌고 괜찮긴 한데 딱히 저도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이 기역자 그려볼까요? 아, 정말 이 기역자만 가지고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언제 쌤이 거짓말하는 거 많이 생각나? 많이 했는데 안 걸렸네. 자, 1년 말에 내가 A1을 내요. 그럼 이 A1도 마찬가지 언제로 가치를 맞추는 거예요? N년 후로 맞추는 건데 이미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A1에 대한 이자는 얼마밖에 발생 안 하네요? N-1년에 그냥 이자밖에 발생 안 하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이 돼요. 아까와 좀 다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2년 말에 또 A1을 내요. 그럼 요 A1은 또 1년치의 이자가 덜 발생하니까 N-2가 되겠죠? 3년 말에 또 A1을 내요. 그러면 2년치의 이자가 덜 발생하나? 그죠? 3년치가 덜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니? 이렇게 가다가 N년 말. 와, 방금 미쳤어. 요 N을 있잖아. 니은이라고 생각해서 이지라고 있었어. 미안해.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아시겠죠? 미치겠다. 이거 쓸만했잖아, 그래도. 그죠? 뭐예요? 이 중진들아. 정수를 나타내는 집합이 Z잖아요. 예. 뭐 하는 거야, 이것들? 아무튼, 그럼 얘는 이자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N년 말, 이자 발생 안 해요. 알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뭐가 되겠어요? 기말분의 적립총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S는 첫째 항은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 몇 개냐? N-1개라고 말하는 중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0제곱이다. 그럼 0부터 N-1개니까 여전히 몇 개예요? N개입니다. 마지막에 이걸 개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늘 얘기했어. 개수는 직접 세. 알았지?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얘도 밑에는 계산이 되니까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N년 말에 적립총액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있잖아. 이 기수분의 경우에는 정기적금이니까 이게 문제의 답이거든? 이게 답으로 쓰면 돼. 근데 기말분의 경우에는 할부금의 상환이 나서 이게 문제의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만 조금만 부연 설명할게. 알겠지? 왜 문제의 답이 아닌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1천만 원. 아시겠죠? 2천만 원이 비어요.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을 매월 A1씩 월 이율 1%로 24개월 24개월 너무 잔인해. 못 내, 알겠죠? 36개월 해보니까 못 내겠더라고요. 할부하기로 했다. 그럼 나는 얼마를 내야 되니? 이게 문제예요. 생각보다 어렵겠죠? 어렵겠잖아. 아주 아예 무식한 놈도 뭐라고 해요? 2천만 원을 36으로 나눠가지고 대충 얼마? 이렇게 하면 답 근처에도 못 간다 하지 마라. 알겠지? 그건 빼고 적어야 된다. 알겠지? 예. 자, 한번 봐봐. 기억자 쌤이 치라 했지? 네.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내가
1월 말에 기말불이니까 A1을 낼 거야. 그럼 얘는 얼마예요? A 곱하기 얼마야? 1.01에 몇 제곱? 35제곱이죠. 맞잖아? 그 다음에 2월 말에 또 돈을 낼 거야. 그럼 얘는 A 곱하기 1.01에 34제곱이죠. 배웠잖아 방금. 네. 이렇게 해서 36개월 말이 됐어요. 그럼 이때 A1을 또 내잖아. 그럼 땡땡땡 해서 A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요. 그러면 1.01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1.01에 36제곱이다. 5라고 적지마. 죽여. 0부터야. 알겠지? 네. 빼기 1. 그래서 선생님이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걸 계산해서 이게 얼마면 된다? 2천만 원이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 2천만 원 언제 2천만 원인데 36개월 전에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되냐면 2천만 원 곱하기 1.01에 36제곱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단 1.01에 36제곱은 얼마임? 이렇게. 이건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설마 1.01 36번 곱하고 있으려고 그랬니? 이건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단 여기를 먼저 봐요. 개수를 안 써서 여기다 쳐 적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되는지 알아? 35제곱은 얼마? 1.01에 36제곱은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둘 중에 뭐냐 씨. 글지 말고 개수 좀 세.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응? 속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이냐? 뭔데 도대체. 하지마. 알겠지? 그리고 여기 2천만 원이라고 적지마. 알겠지?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돈은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돼요. 니네가 지금 갚는 돈 모두 언제로? 지금 현재 36개월 후에 가치로 환산된 거잖아. 근데 얘 혼자 왜 2천만 원이냐고. 말이 안 되지. 자동차에서 뭐 땅파 장사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실 여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할부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졸라 웃긴 거죠. 할부 이자는 내가 안 줄 거면서 자기가 미리 낸 돈 이자 주래. 뭔 도둑놈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계산하시면 이게 답이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할부금의 상환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같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놈들이 존나 많아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점을 이렇게 맞춰준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응용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연금의 현가라는 게 있는데 쌤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연금의 현가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연금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1억 정도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20년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부금 내는 주체가 은행으로 바뀐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이런 문제도 거지 같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20년간 연금을 받기도 하고 3년을 받아서 썼다.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이 장가를 가게 돼서 목돈이 필요하게 돼요. 은행에 그 돈을 지금 당장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가 가는 큰아들 잡아와야겠지. 너 장가 가지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 이제. 그런 거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된다. 다음에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이런 좀 간단한 문제. 최소한 적금에서 마지막에 내가 적금 타면 얼마지? 이거 계산하는 거하고 내가 물건을 할부로 샀는데 그럼 나는 얼마씩을 매달 내야 되는 거지? 사실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부 사는데 본인이 매달 얼마 내는지도 모르면서 할부할게요! 뭐 이게 뭐 이게 미련하게 금융생활 하는 거니까요. 네. 물론 할부 계산기 네이버에 있어요. 금액, 상환 기간, 금리 넣으시면 매달 얼마점 얼마 원 다 나와요. 알겠죠? 나오는데 네이버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에 전산 우리가 발생해가 갑자기 이상한 금액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막 졸라 비싼 거 샀는데 매달 10만 원씩 내면 된다고 나왔어. 그래갖고 오 질렀는데 청구서에 150만 원씩 나와 매달.
이 정도면 뭐 네이버를 원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자세히 얘기한 거예요. 이 진짜 자세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씨발 존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알겠죠? 예. 그러면 저랑 같이 다시 풀어보면서 이제 그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를 너무 날림으로 개념을 해서 애들이 애시당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적금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본인과 배경 지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다 이러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전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